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10월 28일 월요일입니다. 자, 지금 시각 2시 59분 40초를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장 이제 마감하려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자, 동시효과상 한창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조금 전까지는 우리 증시가 그래도 양시장 모두 상승 흐름을 이어가주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아주 크진 않지만 그래도 순매수 기조를 다시금 이어가주고 있었고요. 코스닥에서는 또 기관이 적지 않은 금액을 사들여주고 있습니다. 그 덕택에 오늘 우리 증시는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막 장을 마감을 할 시간쯤인데요. 자, 지금 현재 지수는 2048 그리고 534포인트를 찍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감 지수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께서 오늘 전반적으로 괜찮았다라는 그런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시황센터를 연결해서 김동현 앵커로부터 오늘 시황 어떻게 흘러갔는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현입니다. 10월의 마지막 월요일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하락했던 조선주가 반등했으며 자동차와 전기전자 등 수출주들이 상승세를 견인한 하루였습니다. 그럼 오늘 코스피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소폭 상승세로 시작한 우리 시장은 미국의 FOMC 회의 등 대형 이벤트를 앞둔 부담감에 한때 하락 반전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외국인들이 순매수 행진을 이어가면서 코스피 지수는 다시 반등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2044.39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네, 전일보다 10포인트 상승했죠. 네, 이어서 수급 동향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외국인은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매수했고요. 네, 606억 원을 매수했네요. 그리고 기관은 화학 업종을 중심으로 143억 원 매도했습니다. 개인은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668억 원 매도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 역시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수급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네, 외국인은 조금 매수했고요. 기관은 163억 원을 매수했습니다. 네, 기관은 146억 원을 매도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환율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율은요, 오늘 1061원 80전으로 시작했는데요. 장중 한때 하락 반전했다가 네, 지난 거래일보다 조금 70전 내린 1061원 10전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기업 실적 회복이 대체로 부진한 와중에 외국인들의 수급의 약화는 시장 조정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시장 변동성에 유의하면서 경기 방어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네, 이번 한 주도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앞으로 시황센터에서 또 김동현 씨와 함께 여러분께서 시장에 대한 자세한 또 정보를 얻고 투자에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2부 초반에 또 여러분 찾아뵙는 분이 이제 수달킴, 수익의 달인 김선윤 멘토가 있었죠. 근데 지금 베트남 쪽으로 연수를 떠났습니다. 또 그쪽엔 또 어떤 우리 산업과 또 기업들과 연관된 그런 경제적인 동향이 어떤지 또 그런 것들도 잘 알아보고자 또 여러분께 더 큰 수익에 대한 정보와 또 도움을 드리고자 공부를 하러 잠시 자리를 비웠으니까요. 여러분께서 한 이틀 정도만 기다리시면은 또 가까운 데 가셔가지고 수요일이면 또 여러분들 다시금 찾아뵐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내일 이틀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JB스탁의 이현진 전문가를 모시고 오늘 시장 흐름과 내일장 전략을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먼저 시황 체크 포인트들 어떤 것들이 있던가요? 예, 오늘 일단 시황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원달러 환율에 대한 좀 흐름을 좀 체크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 뭐 그렇게 크게 상승하지도 그렇게 크게 하락하지도 않은 뭐 그런 흐름이었지만 여기서 이제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계속적으로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지수도 같이 이제 상승하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좀 차트로 한번 살짝 보시면서 이제 넘어가고 싶은데 이제 원달러 환율이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이건 이제 코스피 지수를 거꾸로 보여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같은 7월 달 좀 6월 말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원달러 환율도 같이 하락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이제 정부가 이제 1050선에 대한 방어 의지를 확고하게 이제 굳히면서 이제 원달러 환율이 지지를 하고 이제 상승하게 되면은 이때부터 이제 외국인들 물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좀 물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지금 상황부터 만약에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은 이제 외국계 자금이 좀 빠져나가야 되는 그런 좀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외국인 자금력들이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들어왔던 그런 대형주 위주로는 조금 매매를 자제하시고 좀 기관이 들어올 만한 그런 종목들을 좀 체크하시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 특징주들 중에서 내일장까지 그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조선주에 대한 이야기들을 준비하셨던데요. 조선주, 그리고 오늘 뭐 대한전선, 대한광통신, 매각에 대한 그런 M&A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돌면서 오늘 주가가 또 상한가까지 올라가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회사 사정은 지금 엉망인데 어쨌거나 M&A에 대한 기대감은 큰가 봅니다. 이런 주제들을 한번 쭉 들어보도록 하지요. 예, 일단 조선주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25일 날 이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 이제 예상보다 좀 상당히 낮은 그런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이제 이미 25일 날 어느 정도의 하락은 예측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중공업주가 같이 동반 하락을 하면서 이제 뭐 삼성중공업뿐만 아니라 이제 뭐 대우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등 이제 조선주 전체적으로 이제 매도세가 나온 그런 흐름이 오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조선주를 오늘 특징주로 이제 가져온 이유는 대형주 같은 경우에 이렇게 급격하게 연속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면은 오히려 이럴 때 이제 기술적인 반등을 노리시는 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의 차트를 살짝만 보시면은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에 거래량이 상당히 크게 터지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체크를 하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도 4월 10일 날 거래량이 이렇게 크게 터진 날 보면은 이때부터 이후부터는 조금 반등이 좀 나오는 그런 형태가 나왔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거래량이 상당히 크게 나오면서 지금 어느 정도 또 바닥도 이제 꼬리 형태로 이제 좀 저점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장 이제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너무 이제 피해 가실 것만은 아니고요. 이제 내일부터는 오히려 이게 요런 크게 이제 이제 크게 밀려 내려간 그런 대형주 위주로 오히려 좀 체크하시고 넘어가는 게 더 유리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면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하락을 했었죠. 이제 M&A 이슈가 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표의 이제 그 경영권을 이제 포기한다는 얘기가 좀 나오면서 이제 오히려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근데 요런 것도 이제 좀 체크하시고 넘어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이제 대한전선에서 대표가 이제, 경영권을 포기하겠다는 얘기는 10월 7일 날 사실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9% 이상 그날 상승을 했었는데 오히려 그 다음 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악재로 돌변하면서 이제 하한가로 확 치고 내려가는 그런 형태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10월 22일 날 보시면은 상한가로 다시 돌입을 하게 되는데 요 이유가 이제 M&A 이슈에서 이제 뭐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은행에서 이제 출자 전환 작업을 이제 시작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이제 상한가를 들어 올렸는데요. 이 종목도 이제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분봉을 살짝 보시면은 이 상한가를 쳤을 때 거의 10분, 20분 만에 그러니까 상한가로 이제 몰고 들어가는 뭐 그런 형태가 보였는데 이제 지금 이제 여기를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10분 봉인데 이제 봉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게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상한가를 들어 올린, 그러니까 바닥에서 상한가를 들어 올리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에는 이제 흐름 상태로는 좀 수급이 앞으로도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또 다시 한번 이제 출자 전환, 그러니까 6,700억 정도의 출자 전환 소식이 또 나오면서 다시 한번 급등을 하면서 오늘 아예 상한가로 안착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 내일 이제 연속으로 상한가가
를 이제 만드는 경우는 이제 최근 들어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제 어느 정도의 매수세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러면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이제 매물로 이제 나온다라고 하면 사실 우리나라 전선업계가 그렇습니다. JS전선, LS전선이라든가 LS전선의 이제 계열사인 실질적인 계열사인 가온전선 그리고 대한전선의 30% 정도 그 MS를 갖고 있던가요? 거의 뭐 이게 한 두세 개, 서너 개 회사들이 이제 쫙 짜여져 있는 그런 시장에서 시장에서 뭐 2위 회사가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면 업계 판도라든가 그런 것들을 뒤바꿀 수 있으면 굉장히 큰 매물인데, 자, 그렇다면 이 종목에 대해서 지금 투자자분들이 좀 개인적으로 접근을 해서 나는 그래도 한번 정상화 쪽으로 한번 배팅을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테고, 뭐 출자 전환이라든가 관련해서 감자라든가 그런 이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시나리오로 흘러갈 수 있다라는 좀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 좀 갈팡질팡합니다. 어떻게 좀 전문가로서는 이에 대해서 내다 보십니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제 대한전선이라는 회사 이제 자체는 이제 방금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그렇게 작은 회사도 아니고 이제 시장 판도를 바꿀 만한 그런 이제 큰 회사라고 보는데, 이제 하나 힌트를 좀 드리자면은 이제 상한가를 쳤을 때 요때 보시면은 이 시가총액이 2천억짜리 회사인데 상한가를 치게 되면 15% 정도 이제 시가총액이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15%면 한 300억 정도 사실은 시가총액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인데요. 사실은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 이제 첫 상한가 이제 10월 22일 날 이제 갑자기 들어올린 상한가입니다. 이런 상한가는 이제 개인들이 따라오기에는 상당히 힘든 타이밍이라고 보여지는데, 요때 보시면은 거래량을 이제 전부 다 매수했다고 생각을 해도 한 40억 정도, 50억 정도 규모밖에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0억, 50억 정도 되는 규모의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매수를 해서 시가총액 2천억짜리를 15% 들어올렸다는 거는 300억짜리의 규모를 지금 시가총액으로 들어올렸다는 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50억 정도 가지고 300억의 시가총액을 만들어놨다는 거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런 그 대한전선을 매수하려는 큰 세력이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가격을 끌어내리기보다는 일단은 가격을 좀 끌어올릴 가능성이 더 높다고 사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지금 상황에서 상한가를 이제 지금 뭐 한 2, 3일 정도 쉬고 다시 한번 상한가를 올린 상황에서는 개인분들이 지금 접근하시기엔 조금 힘든 상황이라 사실은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의 조정이 있거나 아니면 좀 안정화된, 그러니까 좀 가격적으로 좀 변동성이 좀 줄어든 상황에서는 다시 한번 접근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심조심하게 저렇게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이야기 준비하고 계시죠? 네.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경우에 오늘 이제 기아차와 현대차 좀 상반되는 흐름을 보이긴 했지만, 이제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경우에 오늘 좀 다 같이 움직이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뭐, 현대위아나 현대모비스, 만도나 한라 비스케온 공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부품주,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주들이 이제 오늘 좀 잘 움직인 그런 형태를 보여줬는데요. 근데 사실은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도 대형주만 오늘 움직였지, 사실은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매수세를 같이 이제 끌고 간 흐름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적 위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실적이 주가에 반영되는 그런 대형주에서만 오늘 이제 움직인 그런 형태라고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앞으로도 이제 현대위아나 현대모비스, 만도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앞으로 이제 좀 좋아질 거라는 예상을 하시면서 이제 좀 들어가는 뭐 그런 형태로만 보시고, 나머지 중소형 부품주에는 사실 실적이 좋다고 해도 좀 기술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내일장 대응 전략이라면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 이제 내일장 같은 경우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만약에 이제 아까 중소형 조선주 같은 경우에 아주 많이 이제 낙폭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내일 오히려 기술적인 반등을 좀 노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롯데케미칼이나 금호석유 같은 종목도 이제 같은 흐름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제 워낙 크게 단기간에 밀렸기 때문에 반대로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단기 낙폭과대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좀 관심권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거는 이제 기술적인 반등까지만 이제 노리셔야 되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환율이 계속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오히려 악재로,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는 악재로 이제 돌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단기적인 기술적인 반등만 노리시는 걸로, 예, 그렇게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기술적인 반등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여러분께서 시장에 대해서 대응을 하실 때 좀 더 착실하게 잘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좀 기업들이 지금 실적 발표 시즌인데 지금 어느 정도 좀 이 기업에 대해서는 나는 좀 눈여겨보고 있다, 좀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투자하고 연결될 만한 종목도 혹시 지금 집어놓으신 데 혹시 있습니까? 사실은 실적 발표가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 그러니까 컨센서스가 좋은 경우에 이제 뭐 좀 노려볼 수도 있긴 한데,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외국인이 빠져나가는 그런 흐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실적보다는 배당 관련 위주로 사실은 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는 실적이 오히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오히려 나온 상황에서 크게 밀리는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 시장에서도 사실은 실적보다는 원달러 환율이나 아니면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너무 실적 위주로만 가시면은 오히려 조금 실적이 좋은 실적이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종목이 좀 밀리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될 수도 있어서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일장 또 앞으로 또 이렇게 종목을 선별하시는 데 있어서 팁이 될 만한 그런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현진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수익률 드림팀 시즌1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두 팀으로 나뉜 각 10분의 전문가분들께서 아주 그냥 종목을 가지고 불꽃 튀는 경쟁을 벌이고 계시는데요. 자, 분기별 수익률 합산으로 승패팀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응원 문자 또 종목 등등에 대한 문의 문자가 계시면요. 013-3366-0110으로 문자를 지체 없이 주시기 바랍니다. 샘플러스 유료방송 한 달 이용권을 3분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10월 4주차 수익률 현황을 열어서 보겠습니다. 네, 두 팀의 수익률입니다. 현재 총 수익률 내일장 팀이 6.2%의 수익을 보이면서 잘 달려주고 있습니다. 반면 오늘장 팀 마이너스 1.1%로 팀 전체 수익률이 현재 손실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좀 더 분발을 해야겠는데요. 자, 그래도 정태근 전문가의 비트컴퓨터는 수익을 잘 내주고 있고요. 그리고 박재우 전문가의 SM 지금 7%의 수익을 거두면서 지금 단연 탑으로 목표가를 벌써 달성을 한 상태입니다. 네, 자, 두 팀 간의 경쟁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두 분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오늘장 팀의 샘플러스 정재훈 멘토, 그리고 내일장 팀에서는 메리츠종금증권의 박재우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럼 두 분의 전문가분들 오늘 어떤 종목으로 이야기를 나눌지 종목을 먼저 열겠습니다. 네, 먼저 성우 하이텍 그리고 이녹스 이 두 종목을 가지고 오늘 대결을 펼쳐보겠습니다. 네, 정재훈의 성우 하이텍, 박재우의 이녹스 두 종목입니다. 자, 먼저 정재훈 멘토께서 성우 하이텍 이 기업에 대한 설명을 딱 3분에 걸쳐서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예, 성우 하이텍은 자동차 부품 섹터에 좀 들어가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좀 상승했던 이 흐름들을 좀 살펴보게 된다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지표도 좋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유럽 시장도 7분기 만에 돌아서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이 동사 같은 경우도 경기 회복에 대한 수혜는 충분히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부분 이 유럽 시장에 대한 개선 기대감을 좀 먼저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유럽 경기가 턴어라운드가 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우 하이텍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유럽 시장, 즉 현대 기아차가 진출해 있는 곳에 같이 동반을 진출을 해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 경기가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소비도 회복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자연스럽게 성우하이텍도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체코 공장이 순조롭게 잘 가동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이러한 모습들로 놓고 보게 된다면 어느 정도 상승을 좀 시도는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중국 시장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빼놓지 못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좀 성장을 지속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 성장은 꾸준하게 유지를 해 나갈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중국 쪽에서 어느 정도 이 정책적인 부분들 일단은 좀 그 판매를 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부정적인 그런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 부분들은 충분하게 해소가 가능하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 주가의 흐름들이 좀 약한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바닥권역을 탈피 시도를 하고 재차 상승 시도가 좀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인데요. 현재 자동차 섹터가 주도 섹터, 일단 몇 안 되는 주도 업종으로 좀 들어가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한일 이화라든가 현대위아, 그다음에 만도 이런 종목군들이 중국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고 실적 또한 마찬가지로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신고가의 흐름들을 지속하고 있다라고 봤을 때 이 성우하이텍도 회복에 따른 이 수혜는 충분히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우하이텍을 좀 들고 나왔고요. 일단 조정 시에는 매수 포인트로 좀 잡아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성우하이텍 오늘 자동차 부품 관련주로서 첫 번째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우하이텍 가격은 어느 정도 선으로 잡고 접근을 할까요? 예, 일단 차트를 좀 보기에 앞서서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외국인 쪽에서는 매수를 꾸준하게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현재 이 코스닥 시장 자체적으로도 외국인 쪽에 대한 누적 매수 규모가 상당 부분 좀 잡혀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이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도 외국인 쪽에서 꾸준하게 좀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관 또한 마찬가지로 좀 보시게 된다면 그동안에는 좀 매도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었었습니다만 일단은 이 거래일 연속적으로 순매수가 들어와 줬다라는 부분들, 즉 바닥권역에 대한 이 매물 소화는 일정 부분 소화가 됐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좀 차트의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 올해 5월 말경에 18,000원대의 고점을 형성해 주고 나서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대량 거래가 좀 동반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급락이 나왔었는데요. 그 가장 큰 저항대 라인인 일단은 15,000원대 초반권역을 현재 매물 소화를 다 마무리를 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구간까지도 충분히 매물 소화를 진행한 이후에 금일 같은 경우는 그 자리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매물 소화를 끝냈다라는 얘기는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금일의 흐름들 같은 경우는 다시 이제 상승을 해주면서 거래량이 점차적으로 좀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결국 매기가 좀 들어와 주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적인 전략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가가 15,850원에 형성이 됐습니다. 일단 15,500원대부터 15,000원까지 분할 매수 포인트로 잡아보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목표가는 16,500원, 17,500원을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14,300원이 이탈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손절로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성우하이텍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박재우 전문가께서는 이녹스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 자 근데 기업 설명 전에 AS를 좀 먼저 좀 하는 걸 해보겠는데요. 네. 자 지난주 추천하신 SM이 목표가 달성을 했습니다. 지금 네. 전체 10월 4주차 포트를 열었을 때도 전체 전문가분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그 탑 수익률을 거뒀기 때문에 일단은 축하 말씀을 드리고요. 네. 자 이 SM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그 얘기부터 먼저 해주시죠. 네, 일단은 그 주말에 있었던 일본, 제가 지난주에 좀 괜찮을 것 괜찮은 흐름을 이어갔다는 게 일단은 지난주 주말에 있을 일본 콘서트가 상당히 호황리에 맞췄습니다. 네, 그런데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앞으로 이번 주 같은 경우도 조금은 큰 대형주들보다는 좀 코스닥 흐름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수급 상황도 상당히 좋았고요. 그래서 조금 목표가를 좀 올려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오늘 41,200원으로 종료가 됐는데 일단 목표가 43,000원까지 좀 더 들고 가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좀 더 들고 가도 괜찮겠다. 이런 종목에 대한 좀 넉넉한 자신감을 표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또 갖고 오신 기업은 이녹스입니다. 오늘도 꽤나 마냥 5% 이상 상승을 한 기업인데요. 자, 이녹스에 대한 기업 설명부터 먼저 듣죠. 네. 그 이녹스 같은 경우는 그 디지타이저라고 하죠. 펜 인신용 SPCB입니다. 그쪽에 갤럭시 노트 3의 탑재로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상당히 좋았고요. 3분기 매출액 620억, 전년 대비 45% 이상 증가가 됐고요. 영업이익이 120억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61%를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을 해 나가는 회사입니다. 이게 일단은 전체적으로 실적이 늘어난 부분이 디지타이저 매출이 2Q 3억에서 3Q 120억으로 급증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실적이 증가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갤럭시 노트 3에 최초로 납품이 들어갔는데 최초 납품임에도 불구하고 품질 경쟁력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점유율을 80%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좀 부품 회사들 같은 경우는 신제품이 나오게 되면은 기존 제품을 좀 잠식하는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이녹스 같은 경우는 이게 디지타이저가 들어갈 때 기존에 판매하던 3레이어 FCCL까지 같이 함께 탑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물건을 판과 동시에 파는 효과가 기존의 물건도 같이 들어가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수익성 또한 깎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최근에 애플에서 그 에어패드가 발표가 됐는데 그로 인해서 삼성전자 쪽에서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신규 거의 비슷한 좀 태블릿을 새로 내놓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스마트폰 대비 제품 면적이 넓기 때문에 태블릿 PC의 출하량의 증가가 된다라고 하면은 기존에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4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또 한 번 더 기록을 할 것 같은데 그 부분까지 좀 더 더해진다. 그렇게 되면은 실적은 더욱더 크게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밸류상으로 보자면은 올해 및 내년에 퍼가 각각 10배와 6.6배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기존의 그 스마트폰 부품 업체들의 퍼가 한 12배 정도 받는다는 것들을 봤을 때는 상당히 현재 가격에도 충분히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녹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갤럭시 노트, 거의 펜 이렇게 들어있죠. 그런 그 펜으로 뭘 쓰는 것을 인식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부품들을 만들어주는 기업입니다. 개인적으로 갤럭시 노트 이게 샀을 때 펜 이게 저는 좀 안 쓰게 되던데 이게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쓰시더라고요. 자, 어쨌거나 좀 새로운 어떤 기술을 가능케 해주는 그런 기업인데, 자, 그럼 이녹스의 가격대는 어떨까요? 네, 오늘 그 오전에 장 시작 전에 준비를 생각을 하고 왔었는데 오늘 좀 5%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26,650원으로 종료가 됐는데 일단은 현재 오늘 좀 많이 장대 양봉이 이틀 연속 나왔기 때문에 26,000원 초반대까지 조금 뭐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한 26,000 현재 가격에서 26,000원 초반대로 들어가시고, 그리고 목표가는 일단은 제가 27,000원을 잡았는데 좀 더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28,000원까지 충분히 박스권을 뚫고 최근에 거래가 붙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8,000원 가격대까지는 충분히 올라가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전체적으로 조금 짧게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좀 고가에서 놀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손절가는 박스권을 파단을 좀 훼손하는 부분 25,000원으로 잡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딱 준비를 해갖고 오셨는데 그냥 그날 쫙 올라버리면 이거 좀 당황스럽기도 하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께서 그 점을 좀 잘 참고를 하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분 전문가께서 서로의 종목에 대해서 또 검증, 공방을 펼쳐봐야겠죠. 자, 먼저 정재훈 멘토께서는 이녹스에 대한 어떤 의구심을 갖고 계시는지요? 사실 의구심은 없습니다. 없어요? 상당히 좀 좋은 종목을 좀 들고 나오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실적도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좀 기록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래량 좀 동반하면서 장대 양봉이 좀 나왔단 말이죠. 이거를 연속적으로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네. 그럼 당분간 좀 숨고르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부분들은 기관 쪽에서 좀 매수가 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네. 최근에 이 기관들의 특성을 좀 보게 되면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는 경우들이 좀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초보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좀 대응하기가 좀 까다롭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손절가를 좀 빨리 잡은 25,000원대로 상당히 좀 약하게 잡은 그런 측면이 좀 있는데, 최근에 수급이 일단은 이틀 동안 거래가 많이 터질 때 일단은 뭐 투신 쪽을 중심으로 수급이 많이 들어온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기존에 주봉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봉으로 봤을 때 최근에 올해 초에 한번 올라간 이후로부터 계속 한 거의 6개월 가까이를 이어온 박스권을 최근에 돌파를 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박스권이 현재 돌파가 된다라고 하면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더 뚫고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4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괜찮은 면이 조금은 좀 확보가 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녹스에 대해서 기업 자체에 대해서는 뭐 전혀 문제가 없다, 좋은 기업이다라고 평가를 하셨는데, 이제 그 사는 거 타이밍, 뭐 가격대에 대해서 약간의 사는데 괜히 조정하고 그러면은 좀 뻘쭘하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박재우 전문가께서는 이제 성우하이텍에 대해서 어떤 점을 지적하시겠습니까? 예, 저도 성우하이텍 단점 찾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았는데, 네. 근데 전체적으로 좀 자동차 종목들이 뭐 완성차 기준으로 좀 드라이빙 시즌이 지나고 글로벌 판매량도 좀 줄고 있고, 그리고 국내 판매량 또한 줄어드는 부분에 대한 대응책이 좀 어떤 부분이 있을까와, 그리고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환율 부분에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예, 일단 뭐 IT 쪽과 자동차 쪽이 환율적인 직격탄을 좀 맞는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는 현재 좀 진출을 해 있는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환율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큰 영향을 좀 받고 있지는 않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정부 쪽에서도 어느 정도 이 대응책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 환율적인 부분들 극복은 좀 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부분들은 이제 자동차 판매 부분들로 좀 놓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자동차 부품 섹터들이 신고가의 흐름들을 좀 기록을 했었고, 거기에 따라서 실적이 좀 부합을 해주는, 그리고 초과적으로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자동차 판매 대수가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었는데요. 이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 휴가 시즌이 나타나고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좀 감소가 됐던 부분들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분기 때에는 다시 한번 일단 증가세는 좀 유지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일단 중국 시장 쪽에서도 포인트가 좀 맞춰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유럽 쪽에 대한 시장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답변은 정확히 1분 내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또 질문을 또 한번 주고받겠습니다. 오늘 두 분께서 서로의 종목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시기 때문에 분위기가 좀 훈훈한데요. 자, 계속해서 또 정재원 멘토께서는 어떤 질문을 하실런지요? 예, 사실 이 부분들 일단은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기관 쪽이나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상승을 하는데 순환매가 좀 자주 나타나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로 놓고 봤을 때는 일단 IT 섹터들이 만약에 삼성전자가 밀려 내려오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되면 이 IT 부품주들도 같이 동반적으로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이녹스도 같이 한번 밀리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싶거든요. 물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 섹터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일단 수급적인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일단 기관 쪽에 대한 위주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 변동성은 좀 상당히 클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이 종목 단기적으로 좀 봐야 될지 아니면 좀 중장기적으로 좀 봐도 좋은지 그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 종목을 이녹스라는 종목을 갖고 오게 된 거는 사실 중장기적인 안목은 아니었습니다. 좀 단기적인 성향이 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일단은 최근에 전체적으로 좀 조선주들이나 경기 민감주들이 전체적으로 조금은 쉬어갈 것이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좀 예측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지수를 조금 이끌어가는 부분이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삼성전자가 향후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 올라가게 된다라면은 충분히 좀 실적이 좋은 IT 부품주들은 계속해서 따라갈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좀 염두를 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대응을 한 거고, 만약에 삼성전자가 꺾인다, 그렇게 되면은 분명히 깨지고 내려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모손절가를 25,000원으로 좀 짧게 잡았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박재우 전문가의 질문 또 이어가 보죠. 예,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도 기존에 조금 뭐 가장 관심이 접근하시기 좀 고객님들께서 개인 투자자들 분들께서 어려운 부분이 아무래도 환율이 가장 클 겁니다. 예, 그런 부분인데, 이게 그 기존에 뭐 해외로 공장을 유럽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진출을 시켰는데,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는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은요. 일단 기업 분석을 딱 보시게 될 때 개인 투자자분들도 마찬가지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 개요를 좀 눌러 보시게 된다면 지금 현재 수출 및 내수 구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대부분의 현재 내수 시장 쪽에서 수출은 절반 이상 좀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밑을 보게 된다면 연결에 대한 자회사 현황들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다 이 성우하이텍의 좀 자회사고 해외 쪽에 좀 진출해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환율적인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지금 절반 이상 수출을 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부분들에 있어서 리스크 요인으로 좀 작용할 수 있다. 그렇지만 지금 이 현대차에 진출해 있는 이런 기업들 자체가 일단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현지화 작업들이 상당히 좀 가속화되고 있고 안정화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이 환율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크게 리스크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다른 부품 섹터들도 마찬가지다라고 좀 보셔도 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께서 오늘 성우하이텍 그리고 이녹스 이 두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오셔서 그 부분들에 대한 질문과 또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자, 근데 환율 문제가 아무래도 좀 요즘 심상찮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동차 업종 전반적으로 좀 이게 좀 약세를 띨 수도 있겠다 싶은 우려는 있거든요. 성우하이텍은 그 영향에서 그래도 자유로울 거라고 자신을 하십니까? 예, 일단은 이 종목 몇 개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한일 이화를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한일 이화 신고가 흐름 상당히 좀 견조한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도 마찬가지로 신고가 흐름들 계속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대 위아도 마찬가지로 신고가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종목군들의 흐름들이 나타난다라는 것 자체는 일단 환율적인 리스크적인 요인보다는 경기 회복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더 크다라는 쪽에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성우하이텍도 크게 밀릴 이유는 없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환율적인 리스크적인 요인이 있다라면 이 박스권에 대한 하단권은 이탈을 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수급이 살아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리스크적인 요인 크지 않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녹스 같은 경우는 이제 펜 관련해서인데 요즘 들어서 이제 고가 스마트폰에 대한 시장은 어느 정도 포화 상태다. 이제 중저가 쪽으로 좀 눈을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런 이슈로부터는 좀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이녹스 같은 경우는 중저가로 가도 전혀 나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전체적으로 일단은 디지타이저뿐만 아니라 펜뿐만 아니라 다른 기존의 FPCB나 PCB 쪽으로도 많이 진출을 해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물량이 중저가로 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질은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양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기존의 것과 더불어서 더 플러스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부품주와는 틀리게 신고가를 계속해서 경신해가고 있는 이유가 그거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해하는 점들에 대해서도 두 분 전문가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익률 드림팀 시즌 1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10월 4주차 수익률 왕이었던 박재우 전문가 그리고 내일의 왕을 꿈꾸시는 우리 정재훈 멘토께서 함께 대결을 이번 주에는 왕이 되시라고 제가 믿고 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두 분의 경쟁을 펼쳐봤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계속해서 이상로의 진격의 내일장 코너입니다. 자, 10월 4주차 벌써 이제 수익률 5% 조기 달성에 성공을 했었죠. 자, 이제 화요일날 조기 목표 달성 후 어떤 포트 수익을 현재 이어가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벽산 한 종목으로 벌써 그냥 한 주간의 5% 목표 수익률은 훌쩍 넘어서 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에스코넥 디스플레이텍은 매수가에 미도달했고요. 사파이어 테크는 마이너스 1.1% 아직 소폭 손실을 봤습니다. 일진홀딩스도 아직까지 매수가 미도달인데요. 자, 매수가에 와서 매수가 되면은 또다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지요. 네, 자, 계속해서 이상로 멘토님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상호입니다. 일진홀딩스 금요일날 말씀을 드렸던 종목, 오늘 시초가부터 강하게 튀면서 오늘 뭐 얼마인가 한번 볼게요. 2,740원 그 5%대까지 크게 올랐다가 지금 장 마지막에 어느 정도 소폭의 강보합권 움직임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아쉽습니다. 매수가 자체가 시초가 매매가 아니었으면 상당히 좋은 포트를 좀 구성할 수가 있었는데, 제가 매수가를 좀 낮게 잡아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안 잡혔다는 점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종목 상담부터 한 가지 하고 우리가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종목 상담 한 종목 들어왔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네오위즈 게임즈를 문의를 하셨는데, 내용 보면 34686님이고요. 3486님이 네오위즈 게임즈 매수하고 싶어요. 매수가, 목표가 알려주세요 라고 왔습니다. 네오위즈 게임즈 많이 듣던 종목이죠. 그리고 저희가 많이 분석을 했고 제가 추천을 2번이나 드렸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제가 추천했을 때 가격이 17,000원이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소폭의 하락 자체는 좀 있었지만 그만큼 16,500원, 16,600원, 16,600원 부근을 지지를 하고 난 다음에 크게 오르는 모습이었고, 지금은 한 번 더 시세적인 상승 탄력이 존재하는 구간이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현재 시점 같은 경우에는 이런 17,000원대 가격대보다는 조금 높은 가격이지만 아직까지 추세적인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경제TV를 시청하고 계셨더라면 쉽게 살 수 있었던 가격이지만 현재 같은 경우에는 벌써 올랐죠. 한 번에 시세 차익을 분출하고 난 다음에 내려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눌림목 공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 시점도 지금 매수로 좀 더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가격적인 부분으로 한번 같이 보신다면요, 상승 패턴 자체에 아직까지 눌려있는 모습, 그래서 17,700원에서 17,800원대 상단 매물대를 지금 지지를 하는 형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좀 더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 1차적인 이익 실현가는 2만원까지는 홀딩할 수 있는 자리라고 다시 한번 더 강조를 해드릴게요. 목표가는 변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기업의 주가는 자체는 적정 가치는 2만원이라는 거죠. 그 가격대까지 홀딩하는 전략 제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오늘 종목 어떤 종목군이 있는지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면 대한전선이 오늘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었고, KH바텍 오늘 8.9%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 한번 같이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H바텍 무슨 일을 하는 회사일까요? 바로 외장재를 만드는 회사라는 거죠. 스마트폰 외장재 케이스를 만드는 회사고, 케이스 외장재를 만드는 회사 같은 경우에 제가 저번 주부터 꾸준히 이쪽에서 한 번 더 순환배가 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런 종목군 오늘 크게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KH바텍도 크게 오르는 모습이었지만 우전엔 한단이라는 수중 케이스를 만드는 업체도 상당히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었고, 이쪽으로 지금 바람이 불고 있구나 라는 분위기를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좀 해드릴게요. KH바텍 같은 경우에는 3분기에 지금 주가 자체가 좀 더 눌리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락 국면에 갔는지를 한번 같이 보시면 기대는 상당히 컸다는 얘기죠. 하지만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0% 그리고 영업이익은 1000% 가까이 증가를 했지만 중요한 부분은 전분기 대비해서는 소폭 부진했기 때문에 4분기에는 좀 더 부진하지 않을까, 그런 시각 자체가 염려되었다는 거죠. 하지만 4분기 같은 경우에는 매출처 다변화를 통해서 신규 고객사를 확보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니라든지 아니 모토로라, 그리고 중국의 하웨이라든지 이런 기업들과 어느 정도 제휴를 맺음으로써 다시 한 번 더 4분기에 대한 기대감을 강하게 심겨주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단 자체 23,000원, 22,000원대 밴드 자체를 지지를 하고 난 다음에 오르는 모습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오늘의 거래량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우리가 해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거래량은 지금 어느 정도 매수적인 거래량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앞에 있던 어느 정도 매물 자체가 오늘은 악성 매물로 작용을 하면서 어느 정도 지금 돌파를 하지 못하는 모습인데 표를 자세히 보시면 지금 121선 그리고 21선과 뭉쳐져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한 번에 돌파를 하기는 여간 힘들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상승 기준은 이때 여기서 한 번 더 조정을 받고 가지 않을까 그런 어느 정도의 생각을 해보는 그런 차트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KH바텍 같은 경우에는 차트 점수로는 한 70점까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가치 점수 아직까지는 아이러니하죠. 60점. 그리고 업황 테마 점수 IT, 케이스 업체, 그리고 외장재 상당히 좋습니다. 7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한번 또 같이 보겠습니다. 일지테크 오늘 오랜만에 또 눈에 띄는데요. 일지테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일지테크 같은 경우에도 한번 소개를 다 해드렸던 종목군이고 지금 일지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르는 모습 자체 왜 이렇게 올랐을까요? 바로 자동차 부품 업체들에 대해서 관심이 다시 한 번 더 쏠리면서 오늘 만도, 현대위아 그리고 일지테크 이런 종목군들이 많이 올랐다는 거죠. 일지테크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지금 정재훈 멘토가 말했던 성우하이텍과 같은 부품을 생산하는 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 바디프레스 업체라고 우리가 흔히들 표현하는데 일치테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지만 시장의 점유율 자체가 현대차, 기아차 입장에서는 성우하이텍에 몰려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점유율 자체를 해소를 시키고 거기에 균형 잡힌 전략을 쓰기 위해서 일지테크에 대한 점유율이 좀 더 늘어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중국 법인을 통한 실적 자체가 좀 더 과시화적인 성과가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주가는 이렇게 신고가 패턴을 유지하는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서울경제신문을 통해서 소개를 했던 종목군이었고 지금 일지테크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자리 같은 경우에 적정 가치를 따진다면 12,000원 자리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상태. 차트 점수로는 신고가 패턴이기 때문에 이런 차트는 단기성보다는요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면 수익이 낼 확률이 상당히 높은 자리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4분기까지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종목군 한 개 바로 일지테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 점수 80점 그리고 가치 점수 무려 90점 그리고 업황 테마 점수 8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또 넘어가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전을 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좋은 종목군 외장 케이스 신성통상 다시 한번 더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여러 가지 종목도 많은데 오늘 GD라는 종목 올랐는데 한번 같이 볼게요. GD 같은 경우에는 시가업체입니다. 바로 우리가 강화유리라고 하는 그 패널 자체를 깎아주는 업체를 뜻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영업이익률은 무려 26%, 27%를 육박하는 고영업이익률을 달성하고 있는 업체가 바로 이 GD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시가업체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인 영업이익률이 18%에서 20%까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GD는 그것보다 더욱더 높다는 거죠. 삼성과의 단일차적인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는 업체고요. 지금 이런 분위기를 봤을 때 하단에서 올라오는 부분은 실적적인 부분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향후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바닥권을 확인했다는 그런 기대감이 아닐런가 그렇게 좀 추측을 해보겠고 지금 주가상으로 봤을 때는 22,000원까지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 하지만 여기 위에 상단에 있는 21,000원, 22,000원을 돌파하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는 시각입니다. GD 같은 경우에 차트 점수 70점 그리고 가치 점수 40점 업황 테마 점수는 6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한번 또 같이 볼게요. 여러 가지 종목도 많은데요. 대형주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위아 한번 보실 건데 현대위아가 지금 거의 1년 만에 신고가 부근까지 올라오는 모습이었죠. 현대위아도 마찬가지죠. 3분기 예상 실적에 부합했다. 거기에 대해서 4분기에는 자동차가 좀 더 달려갈 것이다. 오늘도 달릴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5달 현대위아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오늘도 달린다.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매출 같은 경우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조금 감소하는 모습이었지만요. 지금 우리가 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는 현재 같은 경우에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좀 더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는 시각이에요. 그래서 현대위아도 지금 부품 업종 중에서 가장 큰
부품주 중에 한 개죠. 그래서 기아차, 현대차의 동시적인 수혜를 받는 그런 종목군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좀 더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는 시각이고요. 현재 자리에서 한번 본다면 어느 정도 눌림권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눌러주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이렇게 크게 형상적인 부분을 신고가 패턴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기조 좀 더 이어진다고 보고,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 차트 점수 80점, 그리고 가치 점수 60점, 업황 테마 점수 8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종목 상담 한 개만 더 하고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GS라는 종목이 들어왔는데 잠시 아까 전에 방송 사고가 있었던 점 죄송하고요. GS 한번 같이 보시면 매수가 59,100원 6943님 당장 처분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물어봐 주셨습니다. GS 오늘 올랐는데요. 지금 GS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정유주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인식을 하고 가셔야 되는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정제 마진이라는 부분이 가장 큰 범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유가 자체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느냐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3분기의 유가 자체가 4분기보다 낮아지면 당연히 정제 마진이 높다고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대신 3분기에 유류값 자체가 좀 더 높게 형성이 되고 4분기에는 낮게 형성이 된다면 정제 마진이 남을 수가 없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당연히 실적적인 부분은 앞서 전자에서 말씀드렸던 3분기의 유가보다는 4분기 유가가 더욱더 높게 형성이 되어야만 정제적인 마진이 많이 남는다고 표현을 하겠죠.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지금 GS 같은 경우에는 시장 상황과 똑같이는 가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플러스 알파의 수익률은 안 나오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좀 천천히 움직일 수 있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단기적인 목표치보다는 장기적인 목표치를 가지고 비중 자체를 좀 더 조절하셔서 안전하게 들고 가시는 종목군으로 선택하시는 게 안 낫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GS 같은 경우에는 보유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대신에 지금은 단기적인 상승은 나올 수 있는 자리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진격주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동성 하인텍이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앞서서도 한번 소개를 좀 해드렸던 종목군이고, 대신에 요거는 쫓아가지 맙시다, 다음번에 내려왔을 때 삽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죠. 동성 하이텍 드디어 우리의 매수가 자리에 왔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패턴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동성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미리 말씀을 드렸듯이 3분기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거죠. 그리고 추후 4분기에 대한 LNG 선에 대해서 우호적인 환경 자체가 좀 더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에 올랐던 종목입니다. 실적적인 분위기로 갈수록 조선 업황 자체가 안 좋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면서 오늘 조선주가 크게 빠지면서 동성 하이텍도 다시 한 번 더 빠지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현재 자리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오늘 시초가로 한 번 더 접근해 보는 게 어떻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보는 눈으로는 차트 점수는 90점까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가치 점수 40점, 업황 테마 점수 50점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면요. 차트를 한번 길게 볼게요. 길게 보시면 어느 정도는 지금 답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한번 길게 보겠습니다. 자, 길게 보시면 지금 여기에 대해서 박스권 자체를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 기조에 놓여 있는 국면이라고 좀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내려가더라도 1,300원 정도가 우리가 손절 가격대가 아닐까 그렇게 좀 보는 시각이고,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는 시초가, 그리고 목표가는 11,500원 단기적으로, 그리고 손절가는 1,2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종목들 상당히 잘 보는 것 같아요. 항상 찍었던 종목군들은 시초가부터 달려가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았고, 오늘 일진홀딩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일부러 시초가에 대한 공략 주문을 다시 한 번 더 드렸는데, 내일도 꼭 수익 크게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도 동성 하이텍이 진격하는 모습을 기대하면서 동성 하이텍 진격 앞으로!
네, 이상로 멘트 진행하시는 중에 저희 또 그 예쁜 FD께서 쪽지게 전해주는 거는 자연주의를 또 강조하는 저희 방송에 철학을 담은 그런 장면이었던 만큼 실수가 아니었던 점을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 장 내일 장 여기서 마치고요. 앞으로 재미있는 방송, 알찬 방송을 만들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